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서술형 문제 풀이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초 치마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의 치마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번에 119회 때 이제 그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기초 치마의 종류,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물어봤는데 원인을 그럼 알려면 처음에 기초에 이제 치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언급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즉시 치마, 1차 치마, 2차 치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의 치마 원인은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고 집안 수축이라든가 지하수의 저하, 기초 파괴, 하중작용. 시청자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치마 원인 해서 제가 이렇게 탁탁 단어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교시에서 나올 만한 단어를 제가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점수를 좀 높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초의 치마 대책. 당연히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 숨어 있죠. 채점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 대책을 써봐라. 여기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안 써 있어도 대책 안 쓰면은 그냥 날라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책을 꼭 써주시고요. 대책도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제 마이크로 파일을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자, 구비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 치마의 종류 및 특성 이렇게 좀 했습니다. 구비 조건은 근육 깊이가 충분하고 전도 회전 안전해야 되고 집안의 체속 변화가 수렴해야 되고 내구성 경제성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요거 내구성 경제성 확보해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서적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하중 강도와 기초폭의 관계가 되겠고 세로축은 하중 강도, 가로축은 이제 기초폭이 되겠습니다. 허용 지지력 사질토, 허용 지지력 점성토, 허용 치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기초의 치마 종류의 특성 보면은 즉시 치마, 1차 한밀 치마, 2차 한밀 치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치마량인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즉시 치마 여기 있죠. 즉시 치마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여기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치마는 이만큼 됐으니까 즉시 치마가 시간 대비해서는 많이 치마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차 한밀 치마가 이제 이렇게 많이 지나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죠. 1차 한밀 치마가. 요게 이제 1차 한밀 치마가 되겠고요. 2차 한밀 치마 이거밖에 없다. 근데 2차 한밀 치마는 이렇게 됐다. 왜 그러느냐? 과잉 간급수압 소산 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1차 한밀 치마는 흑 간급수압 소산 후 바로 치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차이점을 이제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물어본 거를 쓰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책을 썼는데 그 사이에다가 검토 방법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걸 언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서술식으로 쓴 게 아니고요. 분류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집안, 지하수, 기초, 기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나누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땅을 그리신 다음에 기초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집안이 있고 여기 밑에 지하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좀 더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쓰시는데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을 보시면은 점성토 집안의 건조 수축이라든가 압축성이 증가한다. 뭐 때문에? 집안 성분이 용해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하수는 지하수위가 저하하면 집안 자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의한 동결 융해도 이제 같이 발생하게 된다. 그다음에 기초는 기초 파괴로 인한 집안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적인 원인은 뭐가 있냐면 외부 하중이 작용한다든가 지중 공간에 압축 함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기초 치마의 원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마랑 검토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외말뚝, 그러니까 단말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외말뚝은요. 그 다음에 무리말뚝, 이거 군말뚝이죠. 군말뚝 치마량. 그래서 외말뚝 치마량과 무리말뚝 치마량의 방법이 다릅니다. 단말뚝은 압축 정제화 시험이라든가 치마량 상정식을 이렇게 세 개가 적용이 돼요. 뭐냐면은 탄성, 하중, 집안선단 치마량 이렇게 되고요. 무리말뚝은 사질토와 점성토로 나눠지는데 사질토는 배식 방법, 점성토는 테르작이나 팩 방법이 있다. 저희는 이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식 방법, 헤르자기, 팩 방법 요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초 치마의 대책을 보면은요. 사전 대책과
사후대책 이렇게 나눴죠. 기초치마대책 이게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꼭 우리 이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 원인 있죠?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대한 대책, 지하수에 대한 대책, 기초에 대한 대책, 기타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 기초 여기 나눴죠? 저 위에서 보신 대로 집안은 지방 계량을 한다. 뭐 강제 치환을 한다. 전단 강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파일이 있는데 마이크로 파일 그냥 쓰지 마시고요. 267.4mm 파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이브리드 마찰 말뚝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다 규격 같은 거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규격 같은 거 써주시고 상부 구조물은 강성 증가나 경량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후 대체 기초는 이제 시공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멘트 그라우팅을 하는데 깊이는 16에서 18m다. 여기 이제 주입압이나 뭐 주입압이라든가 주입량 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얼마나 했다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강제 배수공법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3페이지에서는 강조를 하고 개인 의견 써야 되는데 이제 개인 의견은 이제 속어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뭘로 했냐면은 마이크로 파일 시공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사명, 문제점, 대책, 효과가 이렇게 됐고 교훈을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이제 모시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치마 방지 시공 상세 1차를 뭐로 했느냐 마이크로 파일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마이크로 파일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16에서 18m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보강을 어떻게 했느냐 시멘트 그라우팅을 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런 거 치수 같은 거 여기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사명 이렇게 해서 연도 써주고 문제점은 기존 교량 인근에 터파기 시 치마 우려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치마 발생 시 공용 중 교량에 영향이 있다. 이 교량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후에 공사비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금액까지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교량기초 치마를 방지할 수 있었고 설계 시공 초기 단계에서 치마 대책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속어는 개인적인 속어로 이제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쓰시는데 기초 치마의 주 원인은 이렇게 돼서 구조물 시공 전 명확한 토지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치마 대책으로서 설계 시공 단계별 충분히 강구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시청자분들도 다 이만큼 이상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에서는 가능하면 여기 끝에 있죠? 여기를 2.7페이지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성의가 있게 쓰신 거고요. 3페이지를 다 쓰시면은 물론 좋지만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하셔서 문제풀이 연습하실 때 시청자분들께서 시간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시청자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